냉장고는 현대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다양한 식재료들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되는데 여기에는 고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식재료가 냉장고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잘못된 보관 방식으로 인해 식품의 성분이 변하고 심지어 발암물질이 생성되거나 건강에 해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은 식재료와 그렇지 않은 식재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란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가정에서 자주 소비됩니다. 계란에는 큐티클이라는 자연적인 보호막이 껍질을 감싸고 있는데 이 보호막은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 외부의 세균이나 미생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세척되지 않은 계란은 큐티클이 손상되지 않아 상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유럽에서는 세척되지 않은 계란을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척된 계란은 큐티클이 제거되어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의 침투에 취약해집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은 실온에서 빠르게 증식할 수 있으므로 세척된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란을 실온에 3주간 보관했을 때 살모넬라균이 위험 수준까지 증식할 수 있으나 냉장 보관 시 6주가 지나도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세척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고 상온에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재료로 많은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자는 낮은 온도에서 보관할 경우 환원당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환원당이 고온에서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칩과 같이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울 때 다량 생성되며 이는 동물 실험에서 신경 손상, 유전자 변형, 그리고 신장과 간에 대한 독성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이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사람에게 발암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감자는 냉장고보다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하며 섭씨 8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감자를 햇빛에 노출시키면 녹색으로 변색되고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햇빛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를 잘못 보관할 경우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며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납니다.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1급 발암물질로 주로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은 간암 사망자의 약 5%를 차지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공기와 습기에 민감하므로 실온에서 보관하기보다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추천합니다. 또한 진공 포장이나 지퍼백을 사용해 공기를 최대한 차단하여 아플라톡신의 생성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견과류의 신선도와 영양 성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많은 한국 요리에서 필수적인 식재료로 그 특성에 따라 보관법이 다릅니다. 참기름은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실온 보관이 가능하며 공기와 접촉하더라도 산패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참기름은 실온에서도 최대 2년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그늘진 곳에 두면 품질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반면 들기름은 산패가 매우 빠르므로 냉장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지방산은 산소, 빛, 열에 매우 민감하여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섭취하면 소화불량,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하여 산패를 방지하고 개봉 후에는 2-3개월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닭은 캠필로박터균 및 살모넬라균을 포함할 수 있는 고위험 식재료로 적절한 보관과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생닭을 씻거나 손질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물방울이 튀거나 생닭을 만진 손이 다른 식재료와 접촉할 경우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며 특히 캠필로박터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발열,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닭은 반드시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두어 다른 식재료와의 접촉을 방지해야 합니다. 생닭을 보관할 때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조리 전후로 손을 철저히 씻어 교차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밥은 한국인의 주식이자 에너지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밥의 주성분인 전분은 냉장 보관할 경우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는데 이는 소장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대장까지 이동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에서 6시간 이상 보관한 밥은 일반 밥보다 저항성 전분이 3배 증가하여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며 대장에서 발효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남은 밥을 냉장 보관한 후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일반적으로 25도 전후의 실온에서 보관해야 당도와 풍미를 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는 12도 이하의 환경에서 보관될 경우 맛과 향미를 담당하는 휘발성 화합물의 생산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휘발성 화합물은 토마토 특유의 신선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으로 냉장 보관을 하면 그 과정이 멈추게 되면서 토마토의 풍미가 약해집니다. 또한 냉장 보관을 통해 토마토의 세포벽이 손상되어 과육이 무르거나 물러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구매한 후에는 가능한 한 3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 두어 자연적으로 익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온에서 숙성한 토마토는 당도가 증가하며 그 맛과 질감이 유지됩니다. 만약 이미 너무 익어버린 토마토라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냉장고에 잠시 보관할 수 있지만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소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각 식재료는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식품이 냉장 보관에 적합하지 않으며 잘못된 보관 방식은 발암물질을 생성하거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세척된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통해 살모넬라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상온에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감자는 냉장 보관하지 말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여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발암물질 생성을 예방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아플라톡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필요하며 진공 포장하여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각각 실온과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들기름은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닭은 반드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 맨 아래에 보관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 전후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입니다. 밥은 냉장 보관을 통해 저항성 전분을 증가시키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지 말고 실온에서 보관하여 맛과 질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식재료의 신선도와 영양소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건강을 해치는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식재료의 올바른 보관법은 가정에서의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꾸릴 수 있습니다. 냉장고라는 편리한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각 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황금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황금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